자, 지금부터 14회 에크로벳 10 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운드 체크는 모두 다 되셨죠? 자, 일단 저부터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성디지털에서 근무하고 있는 어도비 국제공인 전문가 신지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에크로벳의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양식 문서를 배포한 후에 이제 취합을 해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주 세미나에 이어서 금융증권사에서 고객관리와 통계 분석 전문가 되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 DB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고객 이력관리, SMS 전송관리, 상담 내역관리, 그리고 개인 성향 분석, 이렇게 고객에 맞는 에크로벳 PDF 문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관리함으로써 재계약이나 또는 상담 성공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무래도 매출 상승에까지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 에크로벳을 활용한 CRM이죠. 우리 고객 맞춤 관리를 한 단계씩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아젠다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폼 센트럴을 이용해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양식 만들기 및 배포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 메일 병합. 여러분들 MS 워드나 또는 MS 엑셀 이런 오피스 문서들로 굉장히 많이 이제 문서들을 사용을 하거나 또는 보관을 하거나 작성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내에서 메일 병합을 통해서 고객을 한 명 한 명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러한 이제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다음 파일 결합. 이제 메일 병합으로 인해서 수백 명의 고객의 어떠한 그 정보를 관리를 하려면 결합을 해서 이제 하나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그러한 고객 DB 중에서 아무래도 좀 민감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가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많이 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러한 파일들 또는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관리를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로 만들어보는 유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목소리가 좀 약간 가라앉아 들리시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톤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첫 번째 폼 센트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폼 센트럴은 일종의 에크로벳닷컴이 제공을 하는 서비스예요.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온라인 양식을 만들거나 배포, 아니면은 이제 통계 관리,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어떤 통계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이제 어떤 퍼센테이지, 이런 통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폼 센트럴에 들어가시려면 일단 인터넷 웹상에 www.acrobat.com 그리고 폼 센트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끔 되어 있으세요. 물론 이 계정은 어도비 계정이고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제가 사인인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계정을 한번 넣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문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속도만 따라 주신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양식 문서에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폼 센트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존에 제공을 하고 있는 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서 만들어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문서가 있는데요. 신규 문서냐 또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존에 제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양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양식 문서의 디자인을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폼을 이제 작성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중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진 양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또는 로고에 맞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 등을 변환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미지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미지를 또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거나 또는 이제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선택을 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바꾸겠다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브라우저 파일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내가 어떤 우리 회사 로고를 넣고 싶다. 네, 여러분들 뭐 증권회사나 또는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로고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로고들로 내가 변형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네,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이콘이 변경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이콘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조정이 가능하세요. 또한 원래는 폼 센트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양식 문서들은요,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영문이나 숫자가 여러분들 컴퓨터 디지털 상에 1바이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원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글이 지원은 되지만 미리 보기나 이런 부분은 살짝 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제 문서를 한글로 이렇게 전부 다 변경을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 각각의 필드들도 여러분들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에 여러분 이경희 차장님과 함께 양식 문서 만드는 것을 배우셨을 텐데요. 보시면 이제 그렇게 해서 입력해 넣은 필드들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양식 문서에 각각의 필드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이 필드들은 또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뭐 다른 필드 형태로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표시 형식을 다른 걸로 이제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required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필수 선택 요소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름 옆에 보면 별표가 있는 거 보이시죠? 빨간색 별표가 조그맣게 있는데요. 자, 이 빨간색 별표는 여러분들 아마 온라인상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하실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입력을 해야지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필수 필드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자체 내에서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도 다 조정이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우리 요거 콤보 박스 배우셨죠? 콤보 상자를 통해서 여기 메뉴를 더 추가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더하기 버튼 보이시죠? 더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더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X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실수로 잘못 넣은 필드가 있다면 그건 또 삭제가 가능하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더하기 모양이 있습니다. 필드 전체에 더하기 모양이 있는데 이 더하기 모양을 이용해서 또 필드를 더 추가하거나 필드 영역을 구성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이제 약간 사이드바 같이 선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구분선들도 여러분들께서 여기 대시 라인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선으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색상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맨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많이 보셨던 그러한 필드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요. 각 필드들을 클릭해서 넣고자 하는 위치에다가 넣으신 후에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상단으로 잠깐만 다시 올라와 보면 여기 오른쪽에 물음표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물음표는 예를 들어 제가 주민번호를 입력했는데 주민번호는 그냥 일반 숫자로 입력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메모 또는 헬프 메뉴를 이용해서 하이픈을 입력하여 숫자로 입력하여 주세요 라는 멘트를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include help text라고 헬프 문구를 넣으실 수 있는 부분 체크하시면 여기 하단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 상단의 탭을 살펴보시면 이제 옵션 부분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 메시지가 보내졌을 때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테스트라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디자인해서 만든 그 문서가 양식 문서가 정말로 양식의 역할을 잘 하느냐라는 것을 여기 테스트 웹 폼이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별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문서가 실제 그 배포자 즉 이제 받으려고 하는 수신자에게 보여지는 모양 그대로 여기 이렇게 미리 테스트가 보여지고요. 여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떠한 이름이라던가 또는 뭐 성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물론 필수 항목을 체크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밋 배포를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서밋을 누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전송이 잘 된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돌아가면 여기 디스트리뷰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디스트리뷰트는 여러분들 배포 배우셨죠? 네, 배포를 하는 방식을 이제 어떤 이메일 링크나 카피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메일로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디스트리뷰트 PDF 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PDF 양식,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디자인한 그 양식을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PDF 문서로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여기 상단에 오른쪽에 보시면 Upgrade to En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폼 센트럴이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일정 양을 지불을 하셔야 이제 나머지 부분을 양식이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가능하고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뷰 리스폰스, 우리 응답 파일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배우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양식 문서를 배포하는 것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폼 센트럴에서만으로도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어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이 배포된 문서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취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응답을 취합하는 데 있어서 폼 센트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지불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무료 계정일 때에는 최대 50명까지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서비스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5,000명까지도 구매가 그 응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아까 제가 테스트했던 내용 여기 썬 그리고 1111에 1111 되어 있는 이 이름과 주민번호를 가진 파일이 지금 여기 응답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이 아랫부분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둔 응답이고요. 자, 이러한 응답 파일들은요, 물론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화면으로 또 색상이나 어떤 정렬이나 또 레코드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충분히 단추만 누르는 것만으로도 익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온 응답 파일들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파일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메뉴들이 있죠. 네, 메뉴들이 파일에 엑스포트 리스폰스라는 이제 응답 파일을 내보내는 방법인데요. 응답 파일을 내보내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 파일로 내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PDF 문서 자체로 내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SV, 쉼표로 분리된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중에 내가 선택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내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셀을 다 가져가겠느냐 아니면 일부 셀을 선택해서 가져가겠느냐라는 것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 응답 파일은 OK를 눌렀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폼 센트럴은 여기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폼 센트럴에 들어온 내용을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포시킨 그 응답 파일 있죠? 네, 그 응답 파일을 가지고 두 번째 세션은 이따가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서머리 레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PPT 자료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예, 지금 선택한 방법이 12개월 선택한 분, 36개월 선택한 사람이 25%씩 차지하고 있다라는 전체 응답자의 몇 %가 현재 응답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를 한눈에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업그레이드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를 구입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탭을 클릭하지 않고 폼 센트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잊어버리시기 전에 한 번 더 접속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아까 말씀드린 주소를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어도비 홈페이지에 가셔서 폼 센트럴을 입력을 해주시면 폼 센트럴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폼 센트럴에 대한 내용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렇게 여러분 온라인 상에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씩 종합해서 정리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간단한 취합 정도 또는 간단한 배포 정도는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폼 센트럴에서 그 응답 파일을 우리가 엑셀 파일이나 PDF 문서 또는 CSV 파일로 내보내기가 가능했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취합이 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렇게 취합이 돼서 만들어진 파일들, 그렇게 취합이 돼서 만들어진 파일들은 이제 엑셀 파일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일로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파일들을 가지고 어떤 내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회원 관리 폼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이런 간단한 회원 관리 폼에 예를 들면 TM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또는 이 고객이 새로운 상품을 가입을 해야 된다든지 또는 지금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어떠한 점이 변경을 요구하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고객과 컨택을 하면서도 기록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런 기록을 하는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고객을 찾아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 어떤 문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보시면 제가 이러한 원본 워드 문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능은요, MS 오피스 상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문서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만든 회원 기본 정보 폼 양식이죠. 일종의 그러한 이제 화면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병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병합하는 것이 아니라 메일, 편지죠. 상단에 보시면 워드 문서에 편지라는 탭이 있습니다. 편지 탭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편지 병합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봉투나 레이블은 여러분들께서 만드시려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형식을 가져오는 거고요. 편지 병합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처음 따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계별 편지 병합 마법사를 클릭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그러면은 하나의 패널이 생성이 됐죠? 자, 생긴 이 패널 생성된 곳에서 편집 병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하단에서 다음 단계로는 또는 이전 단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상단에 보시면 받는 사람 선택이 나오는데요. 찾아보기라는 목록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드신 즉 아까 제가 폼 센트럴에서 내보내기 한 파일은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지금 보이시죠? 아까 봤던 내용이 지금 여기에 고스란히 그대로 나왔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가입 유형이라든지 이런 필드명 또는 필드들, 그 데이터들까지도 전부 다 따라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엑셀 파일들을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제가 이 파일 말고 기본적으로 어떤 파일을 하나 좀 이렇게 예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뒀는데요. 자, 이 예제 파일을 가지고 예를 들어 그 폼 센트럴이나 또는 지난 시간에 배운 양식 문서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했다라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찾아보기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바탕화면에 준비했던 미리 준비해서 또는 엑스포트해서 받아놓은 그런 양식 응답 문서, 응답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열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그 중에 여러분들 그 엑셀 파일에도 시트별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어떤 시트를 가져올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확인을 누를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시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필드명을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 상단에 주소, 회원번호, 회원명, 연락처, 주민번호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러한 그 시트 내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줍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정렬이나 필터 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필드명만 골라서 불러오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어떤 이름이나 연락처 또는 주민번호 뭐 딱 요 세 가지만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필터를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제외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그대로 확인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즉 메일을 병합을 합칠 아까 그 내보낸 응답 파일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양식, 이 폼, 이 두 가지를 병합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병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에크로벳에서는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냐면 두 파일이 병합을 할 때 워드 문서와 워드 폼 문서와 그다음에 엑셀 응답 문서를 병합을 해줄 때 바로 PDF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이제 플러그인처럼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도비 PDF로 병합이라는 단추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애크로벳 10을 설치를 하셔야 여러분 PC 오피스 PC 내에 이제 삽입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겠죠. 자, 어도비 PDF로 병합을 누르시게 되면요. 자, 레코드 범위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 긴 파일 중에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일자별로 가져오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응답을 일자별로 받으셨을 수도 있고 어제 받았느냐 내일 받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지금 많은 파일들 중에서 다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1번부터 10번째 있는 그러한 필드까지, 그러한 고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상담한 고객 중에 1번 첫 번째 고객 상담한 고객부터 10번째 상담한 고객까지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병합을 해주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 지금 방금 병합한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께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아이고. 자, 제가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 내에 예를 들면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필드에 대해서 병합을 해주는데요. 제가 지금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필드가 그냥 병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고 올 리스트를 필드명 순서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회원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빈칸에는 회원 번호가 들어와야 되겠죠? 아까 그 엑셀 문서의 파일에 들어있는 회원 번호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워드 프로그램의 상단에 보시면 병합 필드 삽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병합 필드 삽입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배포했던 그 엑셀 파일에 들어있는 필드명들이 전부 여기에 보이게 되거든요. 아까 가져오기 했을 때 기억하시죠? 찾아보기에서 가져오기 했을 때 그 필드명이 전부 여기에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때 회원번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중 꺽쇠가 양쪽에 생기면서 여러분들 이 회원번호는 데이터를 가져올 회원번호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회원명, 연락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주민번호도 여기에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간단하게 메모 이 정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어도비 PDF로 병합 눌러주시고 이제 병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요 필드를 가져와서 병합을 해라라고 해야 되니까 자, 이번엔 첫 번째부터 저는 5번째까지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새 폴더를 선택해서 가지고 오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도비 PDF로 메일 병합이 완료되었다고 벌써 나오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병합한 그 레코드가 파일이 이제 제가 5개로 좀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병합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1000개든 100개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엑셀에서 기입한 만큼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바탕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생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새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기 생성했던 내용에 지금 첫 번째 파일이 회원명과 이름, 주민번호가 들어왔고요. 자, 두 번째 파일 열어볼까요? 두 번째 파일은 두 번째 리스트인 회원번호 2번, 뭐 강다운 이렇게 해서 들어왔죠?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여기 리스트 커스터머 리스트에서 첫 번째 있는 요 2개 필드가 지금 들어오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서를 빠르게 엑셀 문서와 그다음에 PDF 양식 문서가 아닌 워드 문서를 병합을 할 때 PDF로 자동 변환해주는 그러한 유용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합이 된 파일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각각 개인의 파일로 지금 생성이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다음 세션에서는 이렇게
개별로 선택이 된, 즉 병합이 되어서 생성이 된 파일들을 PDF 문서를 하나의 파일로 병합을 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및 보안 설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여러 개의 파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결합을 할 수 있고 그 결합한 문서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험회사나 증권사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에 어떤 TM이나 또는 고객 상담을 마치고 오늘 받았던 제가 상담했던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나 또는 그 정보를 어떤 상급자나 팀장님, 부장님한테 서명을 받으실 수도 있겠죠. 네, 검토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만든 아이고, 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너무 많네요. 네. 자, 네, 벌써 퀴즈가 벌써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네, 못 본 척 해주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새 폴더 있잖아요. 네, 새 폴더 내에 병합이 된 이 파일. 제가 첫 번째부터 5번째 파일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파일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요. 물론 에크로벳을 실행을 시킨 상태에서 파일을 가져와서 결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별로 가르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식에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만들어진 생성된 눈에 보이는 여러 개의 PDF 파일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에크로벳에서 지원되는 파일 결합이라는 메뉴, 바로가기 메뉴가 생성이 되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나오면 이렇게 파일 추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그냥 병합을 했기 때문에 파일 이름을 수정하지 않았는데 파일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 고객의 이름이나 또는 이제 별다른 문서로 이제 병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굳이 오늘 이제 파일 결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수정을 하진 않았고요. 자, 선택한 이 파일을 단일 PDF,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단일 PDF로 만들 거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하단에 파일 크기를, 사이즈를 정하는 건데요. 파일 결합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5개의 파일을 합쳤을 때 가장 작은 사이즈로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떠한 그 이미지나 이런 멀티미디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문서라면 조금 여러분들 깨진다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실 수 있는 대신에 용량은 적게 차지할 수 있겠죠, PC에서.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가장 큰 파일 사이즈로 만드시게 되면 당연히 멀티미디어나 어떤 이미지적인 요소들 그러한 것들은 다 포함을 하고 선명하게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대신 파일의 크기,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이제 보통 사이즈, 중간 사이즈를 선택을 할 거고요. 자, 파일 결합을 눌러보겠습니다. 파일 결합을 누르게 되면 자, PDF 문서로 병합이 되면서 지금 여러 개의 각각의 기본 회원 정보가 다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네.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간단한 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넘겨주시면 되고요. 정말로 제대로 된 양식 폼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하나의 문서로 같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서는 상단 왼쪽 위를 보시면, 네, 위를 보시면 여기 바인더 1이라고 파일명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때는 저장을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일에 저장 누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는 여기 저장, 디스켓 모양 단추를 누르셔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이때 파일 이름을 정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언제 정보를 저장했다. 제가 정보 보관이라는 폴더를 이용해서 이 폴더는 여러분들이 회사 내에서 정하셔야 되겠죠. 자, 이 폴더 내에서 고객관리 통합을 저는 선택을 했고요. 또는 예를 들어 이 고객 관리를 오늘 일자별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2012-05-1 오늘 7일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한눈에 알아볼게요. 찾기도 쉬우시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정보 보관 폴더에 찾기도 쉽고 또 그 고객들 여러 명 오늘 하루 동안 상담한 고객들이 5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그 리스트를 하나의 파일, 하나의 PDF 문서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파일로 통합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통합해서 만든 파일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오늘 5월 17일에
작성한 이 고객 정보 파일을 가지고 상급자에게 어떤 보고를 드리고 퇴근을 해야 돼요. 또는 상급자에게 드려야, 또는 DB를 관리하시는 분에게 드려야 받았다라는 확인도 받을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퇴근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서 빨리 서명을 받으셔야 되겠죠? 확인을 받고 서명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분을 기다리지 않고 서명까지 한 번에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이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서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저장을 했으니까요. 닫았고요. 자, 여기 가보시면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에코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에코사인이라는 것은요, 요번 최근에 어도비가 인수한 그러한 서명을 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폼 센트럴과 비슷한 개념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서비스는 문서 서명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여러분들 왜 가끔 보시면 문서 중에요. 자, 여기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렇게 밑에 상단에 보시면 제가 제 이름을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쓴 것 같은 그런 글씨죠. 하지만 제가 손으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손으로 그리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이름이나 어떤 철자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서명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 에코사인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또 에코사인에서는 어떠한 기능도 제공을 해주냐면 그러한 서명을 문서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명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서비스다 보니까 무료 계정일 때에는 하루에 5번까지밖에 문서에 서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점도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또 계정에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계정은 마찬가지로 아까부터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어도비 아이디죠? 네. 이렇게 어도비에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애크로벳이나 또는 포토샵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서명을 하러 들어왔어요. 자, 로그인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서명을 몇 번 했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했고 평균 서명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나오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보면 서명된 문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명을 했다 또는 이 문서를 공유했다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자, 요청을 해서 서명된 문서가 최대 2개다라는 카운팅이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서명 받기에 파란색 글씨로 문서 서명 받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문서 서명 받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서명된 문서 받기라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그 상급자의 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 이름이나 메시지는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업로드 단추가 있습니다. 업로드 단추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여기에서 정보 보관에 방금 우리가 만든 오늘 일자 상담한 파일을 바인드한, 즉 묶은 파일 결합을 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 문서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이제 여기에 적어주실 수 있죠. 예를 들어 누구누구 과장님 이 문서에 검토하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여러분들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암호를 사용하여 서명자 아이디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암호를 통해 서명된 문서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암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서를 보호하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쓴 애크로벳 내에서 이제 문서 보안을 배워봤는데요. 여기 자체 내에서 서명을 받으러 보낼 때 암호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떤 고객 DB를 가리거나 숨기는 거 없이 그대로 원본 그대로 병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그 문서를 상급자한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상급자를 하더라도 그분도 어쨌든 고객의 그러한 데이터는 이제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 암호를 걸어서 메일로 통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암호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전송한 문서가 서명되기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번까지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저한테 메일이 올 겁니다. 자, 메일이 올 겁니다. 메일을 제가 간단하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아직 안 왔고요. 자, 이렇게 서명을 한 문서에 대해서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이 문서 서명한 문서가 메일로 오는 동안 여러분들 지금 에코사인까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서 서명이 메일로 오는 동안 다음 세션에서는 이러한
문서가 어떤 상급자한테 결제용으로 보내고 또는 결제 보관용으로 보내놓은 메일 문서 말고 또 다르게 그 묶은 파일 결합한 파일을 한부 복사를 해서 이것은 어떤 그 상담하는 기존에 있는 그런 직원분들, 그런 직원분들이 각각 또 그 고객의 정보가 필요하겠죠.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이제 맞춤을 하려면 개별적으로 필요하신데 그때 그렇게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고객 정보가 모두 다 노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문서, 좀 이제 기밀한 문서 같은 경우는 정보를 가리는, 민감한 정보를 가리는 세션을 진행을 하기 전에 퀴즈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인데요. 전자서명 지원 서비스 에코사인이었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는데요. 하루에 서명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몇 회였을까요? 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밑에 010-2775-02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성함과 정답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는 바로 이 퀴즈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나 여태까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요 하고 지금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우리 메일이 왔겠죠. 네. 다음 세션 전에 메일을 간단하게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죠? 네,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당첨자는 공지사항에 잠시 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내 기밀 정보 다루기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메일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고객관리 파일 2012-0517 문서에 전자서명하십시오 라는 문서가 나오고요. 자, 문서의 미리 보기 내용이 간단하게 보여지면서 여기 제가 저한테 서명을 요구했죠. 자, 서명을 요청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받은 사람이죠. 제가 이제 상급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아까 제 어도비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상급자분이 어도비 계정이 별도로 따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로그인한 어도비 계정을 로그아웃해라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제 로그아웃을 했더니 이 문서가 열렸죠.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토를 쭉 했고요. 자, 검토한 문서에 서명을 할 건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클릭하여 전자서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여 전자서명을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 뒤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서명란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기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여 서명할 것인지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름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이때에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름을 입력하니까 제가 손으로 쓴 것 같은 그러한 서명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적인 서명, 어떤 아이디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서명할 수 있는 그러한 횟수가 5번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앞으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단추를 누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화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에코사인까지 여러분들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문서 내의 기밀 정보인데요. 제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제 보험증권을 좀 위험하게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데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제가 없앤 것 같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숫자 앞자리 2만 나오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만 구분을 해주고 뒤에 있는 그 주민등록번호의 나머지 숫자 부분은 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서는 바로 왼쪽에 리덕션이라고 교정 도구 속성에서 여러분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 정보. 어떤 거든 상관은 없고요. 제가 5월 17일에 아까 방금 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 문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니까 첫 번째 필드였던, 기억하시죠? 자, 요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위험하죠? 자, 이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패널에 도구가 있는데요. 도구에 여기 보시면 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호 패널에 보시면 교정으로 표시라는 부분이 있고요. 교정 표시를 하기 전에 교정의 속성을 먼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 속성을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자, 교정 도구 속성 창이 나오죠. 여기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밀 문서를 가리고자 하는 문서의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가린 것처럼 보이려면 같은 색인 흰색으로 제가 선택을 여기서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오버레이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레이 텍스트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하단에 오버레이 텍스트 반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반복을 할 텍스트를 뭘로 넣을 것이냐라는 것이 바로 이 하단의 사용자 정의 텍스트인데요. 사용자 정의 텍스트에 저는 별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아직 이 앞부분, 앞자리 부분은 그냥 다 지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요 오버레이 텍스트 사용을 없애주시면, 체크를 해제해주시면 지금처럼 그냥 하얀색으로만 나오고요. 자,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블록 지정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교정으로 표시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문구가 나오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자, 교정 적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정 적용. 자, 교정 적용을 하기 전에 자, 교정에 대한 교정 표시를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고요. 자, 교정을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가져가면 어때요? 없어지죠? 마우스를 떼면 다시 나오고요. 글자 부분이 네, 이때 요거를 확실하게 난 다 지우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이 교정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 문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해서 묶은 파일은 하나는 원본 그대로 상급자에게 검토를 받고 서명을 받고 하나는 한 부 더 복사를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기밀 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제거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교정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구를 다시 한번 재새겨 줍니다.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안 보이죠? 네, 교정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별표는 어떻게 하나요? 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정 속성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오버레이 텍스트 사용을 체크했고요. 자, 오버레이 텍스트를 반복할 건데 사용자 정의 텍스트에 별로 반복을 할 겁니다. 해서 저는 확인을 눌렀고요. 자, 교정으로 표시할 부분을 클릭을 하신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1 뒤에 있는 2부터 7까지를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마우스 포인터 가져갔을 때 이렇게 별 모양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별 모양의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아까 그 교정 속성에서 다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내가 별로 완전히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교정 적용을 클릭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밀한 정보나 민감한 정보들은 가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밀 정보 가리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고요. 자, 문서의 기밀 정보를 가리는 방금 전에 우리가 에크로의 10에서 배운 민감한 정보들을 가리는 기능이 있었죠. 별표 또는 어떠한 색상 값으로 입혀서 이제 문서를 가리는 내용인데요. 그러한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컨버터, 변환, 2번 멀티미디어, 3번 서치, 검색이죠. 4번 리덕션, 교정이죠. 네,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마찬가지로 010-2775-0253번 문자로 보내주시되 성함과 정답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퀴즈 마음에 드세요? 네, 자,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제가 너무 쉬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어로 입력을 했습니다. 퀴즈에 맞추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퀴즈 맞추시면 또 선물도 받으시잖아요. 네, 밑에 보니까 영화 티켓인 기프티콘을 누구랑 보러 가실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퀴즈를 풀어보셨는데요. 네, 정리하고요. 마지막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션은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제 포트폴리오인데요. 포트폴리오는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태까지 통합하는 부분들을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워봤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그냥 묶어서 하나의 PDF 문서로 만들긴 했지만 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증권사나 은행사에서 만드는 그러한 파일들은 하루 만에 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루에 나오는 고객의 정보 양만 해도 거의 뭐 수백, 수천 건에 이르는데 그러한 많은 양들을 각 일자별로 이렇게 5월 17일, 5월 18일 이렇게 각각의 폴더별로 정리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하는 것은 보기도 좋고 찾기도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때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차지할 수 있고 또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폴더 통째로 관리를 하신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관하는 그러한 이제 모양새도 좋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여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묶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이 폴더, 두 개의 폴더를 가지고 제가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각각의 폴더 안에 파일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폴더 두 개를 잡아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게 되면 폴더로 만드시는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안에 들어있는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파일의 양이 많다 보면 그 파일을 한꺼번에 가져가서 어떤 포트폴리오 파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자별로 그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5월 17일자 파일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셔서 바로가기 메뉴에 생성되는 에크로벳에서 지원되는 파일 결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까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파일 결합을 했을 때는 단일 PDF로 만들어줬었잖아요. 그런데 단일 PDF가 지금 여러 개 많은 거예요. 5월 17일짜리도 있고 5월 18일짜리도 있고 19일짜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PDF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라고 오른쪽에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옵션을. 파일 크기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오른쪽 하단에서 정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PDF 포트폴리오 만들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지죠. 자, 이때 오른쪽에 포트폴리오 레이아웃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로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하단에 보시면 다른 거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일은 별로 없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배경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패널 중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열어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레이아웃 패널 중에 세부사항 패널 중에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배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배경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지를 가져오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미지를 가져오는 항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자, 배경 이미지의 밑에 항목을 클릭을 해서 새 이미지 선택을 선택합니다. 배경으로 넣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에크로벳 포트폴리오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문서를 사용하셔도 좋겠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로고나 또는 회사 분위기의 어떤 배경 파일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포트폴리오 배경 파일로 미리 에크로벳에 대한 이제 배경 파일을 좀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안쪽에 가운데로 들어갔죠. 자, 이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크기 조절해 가셔서 오른쪽 패널에 이미지 크기 조절해 가셔서 바둑판식이나 모두 표시, 테두리 없음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기 좋게 테두리 없음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미지 불투명도나 이미지 흐리기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 내에 글꼴이라던가 글꼴을 포함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로고나 아니면 제목을 넣고자 하시죠? 그럼 상단 부분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레이아웃 부분 하단이 좀 바뀌죠? 머릿말 속성이라는 패널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를 상단 부분을 클릭해서 나온 이 머릿말 속성에서 또다시 이미지라던가 텍스트 등을 추가하실 수가 있죠. 이미지도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추가를 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고객 정보 관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파일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보험증권인데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아까 알려드린 이제 편지 병합, 메일 병합으로 PDF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문서들을 이제 관리를 하려고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폴더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때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세부사항이라는 패널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이라는 패널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리스트들 중에서 내가 예를 들어 추가를 하고 싶은데 폴더를 추가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빈 곳에서 오른쪽 단추를 누르시면 폴더 추가가 있죠. 또는 폴더 만들기가 있고요. 폴더 만들기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일자별로 만드실 수가 있겠죠. 2012-0517이라는 제가 폴더를 하나 여기 만들었고요. 자, 나머지 폴더 파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잡아서 폴더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새로 만들어 놓은 폴더 내에 내가 원하는 파일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마우스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동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폴더 안에다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폴더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 폴더 내에 다 보이는 거죠, 지금. 자, 밖으로 나가볼까요? 자,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이제 레이아웃으로 돌아간다는 뜻인데요. 레이아웃 패널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만든 파일에 폴더가 하나 구성이 됐고 그 폴더 안에 방금 선택한 6개의 보험증권 파일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단의 왼쪽에 2012-0517로 되어 있죠. 5월 17일에 가입하신 고객께 발송될 보험증권이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한눈에 여러분 알아보기 쉽죠. 자, 닫기 단추 동그란 것을 누르시면요. 밖으로 빠져나와 보면 폴더 이름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폴더 안에 나머지의 파일이 있는지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 방금 전처럼 나올 수가 있죠. 자, 나머지 파일들도 마찬가지로 폴더를 만들어서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클릭 앤 드래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 주실 수 있고 또 여기 폴더 같은 경우에는 폴더를 선택하고 왼쪽에 어떤 이제 미리 보이는 부분에 또는 이제 주석 부분에 참고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5월 17일 날 가입하신 고객 발송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완료되기 전 파일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간단하게 메모를 해주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파일은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미리 보기, 상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는 단추가 있죠. 자, 이 미리 보기 단추를 클릭을 해서 구성을 해 두시게 되면 보기에도 좋고 하나의 파일로 관리가 된 그런 파일로 만들어질 수가 있죠.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랑 같이 이렇게 포트폴리오 기능까지 배워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포트폴리오로 통합 관리해서 보관하는 것까지 자, 폼 센트럴을 이용해서 간단한 양식을 만들어서 어떠한 여기에서부터 돌출된 그런 파일들을 엑셀로 관리를 한다든지 또는 엑셀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폼 센트럴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폼 센트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까 응답 파일을 보셨는데 리스폰스 탭 부분을 보셨는데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에서 우리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5월 17일에 가입한 고객이 몇 명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함수나 아니면 어떠한 간단한 셀 값을 이용해서 추출을 해낼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까 통계 부분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통계 25%냐 35%냐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요. 엑셀이나 또는 어떤 수식값을 이용해서 이러한 셀들을 활용한 그러한 산출값을 내서 예를 들어 5월 17일에 가입한 고객이 50명이다. 그럼 50명 중에 어떤 상품을 가입한 예를 들어 1번 개인형 상품을 가입한 고객은 그 중에 몇 %이냐 또는 부부형 보험을 가입한 고객은 50명 중에 몇 %이냐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려면 수식이나 이런 결과값으로 어떤 수치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도요. 폼 센트럴 내에 리스폰스 그 화면 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더 자세한 내용 또 다음번 에크로벳 세미나에서 여러분들 기회 되면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지금 보시면 혹시 오늘 보셨던 세미나 내용에서 혹시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시면 지금 시간 이후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에크로벳 세미나는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보시면서 하나씩 짚어보시고 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 참고를 해주시고요.
에크로벳에 대해서 온라인 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도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폼 센트럴이나 아니면 에코사인 사이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